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최고점을 뚫고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차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연내 2,600선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외 매크로 환경이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의 우호적인 상황이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9.35배에 불과하며 단기적으로 코스피 2,500포인트, 연말까지는 2,600포인트 돌파 시도는 무리가 없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와 미국의 통상 압력 부담에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때에는 코스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심리적, 수급적 교란 요인보다는 경기,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동력과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연구원도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며 이틀에 걸친 랠리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것은 부담 요인임에 분명하나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감안할 때 국내 주식시장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피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연휴 직후 이틀간 코스피 지수 급등은 연휴 효과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휴 직후 이틀간 코스피 200 지수는 3.11% 급등했는데 수급상 배경은 현물 외인 순매수 1조 5,216억 원이 집중된 탓이라며 연휴 기간 해외 증시 상승, 연휴 직전 대피 물량 복귀, 연휴 기간 미집행된 자금까지 겹친 까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지수는 최소한 상승 탄력이 줄거나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라며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가 이어져도 연휴 효과가 끝나면 약화될 것이고 기관 역시 이익 실현을 시작해서 증권 매수 차익 잔고가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11일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띈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석 연휴 직후인 전날 1.64% 급등한 코스피는 이날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강세는 글로벌 증시의 호조세와 또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8억 원, 또 2,212억 원을 매도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홀로 2,440억 원을 매수하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68% 빨간불 켜면서 2,474.76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3일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3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880억 원을 매수하면서 장을 닫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1억 원, 또 534억 원을 매도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 0.64% 상승한 666.54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보험과 전기전자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운수장비와 제조업, 또 유통업, 의료정밀, 서비스업, 조미목재 등도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위인 삼성전자도 92,000원이 오르면서 273만 원을 기록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00원가량 오르면서 89,1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LG화학, 네이버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LG전자와 삼성전자, 또 NC소프트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기관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삼성물산 순으로 매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매도 우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우선주, LG이노텍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고,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NC소프트 순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캠텍과 BH, 휴재를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메디포스트 순으로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W게임즈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메디톡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동향 국내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1%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늘어났다는 발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9월 세계 원유 공급이 하루 9,750만 배럴로 전달보다 9만 배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비회원국들이 원유 공급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 1.36% 하락하면서 50.60달러로 전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부 은행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돈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부담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은행들의 실적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트레이딩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추가 강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14% 파란불 켜면서 22,841.0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18% 내린 6,591.5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7% 파란불 켜면서 2,550.93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대체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스페인 증시가 전날 랠리 후에 후퇴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방향성을 타진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에서는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파산한 데 이어서 베를린의 지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사 이지젯은 2.48% 올랐습니다. 이 원자재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였고요. 니켈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타자 이 원자재 부분은 0.7%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전날 랠리를 펼친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정부에 8일 안에 독립선언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유럽 증시 투자자들이 유럽 중앙은행에 이 자산 매입 축소로 타격을 입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ECB 회의 전 주가가 내린다면 오히려 매수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지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빨간불 켜면서 0.30% 오른 7,556.2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크 지수 0.03% 유일하게 파란불 켜면서 5,360.8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09% 오른 12,982.8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오늘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2,000대를 보이면서 상승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470.45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668.6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시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오름세는 보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오늘 오전장 274만 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5만 4,500원에 거래 준비하고 있고요. 이 등락률은 1.2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64% 오른 31만 5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2,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4% 내림세 이어가면서 23만 6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계속해서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6만 6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25만 5,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39%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65% 하락한 22,8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카카오 종목입니다. 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카카오 역시 0.6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6만 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전일 대비 4,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만 9,2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대비 2.58%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홈쇼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률을 달리다가 오늘 다시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1.05% 내림세 이어가면서 18만 9,10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전일 대비 2,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르면서 16,1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0.62%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27,000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1%에 약간 못 미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M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3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29,9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6,9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58%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 그림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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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옵션 만기일을 맞았던 우리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16.6포인트 상승하면서 2,474.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째 사자인 외국인이 2,44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215억 원과 538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이 5.34% 가까이 가장 많이 올랐고 증권 역시 4.7% 높은 상승 흐름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통신업, 금융업, 은행과 보험 등이 모두 강세를 기록한 반면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은 어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0.3% 가까이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274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사흘 만에 0.67% 하락한 88,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제2공장의 의약품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8위에 이름을 올리는 호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2.26% 상승했고 삼성물산과 KB금융,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역시 3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신규 사업 성장성 부각으로 5.9%가 넘게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은 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LG디스플레이는 TV 패널 점유율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 전망에 5.12%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는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이 5.7% 올랐고 SK증권과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모두 4%에서 6%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452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330개 종목이 하락했던 어제 우리 거래소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전거래일 대비 4.2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666.5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5억 원과 579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878억 원 순매수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섬유의류가 3.33% 올랐고 제약이 2.4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IT 부품 등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오락문화와 IT 종합,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 등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셀트리온이 6.3%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2%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23.53%가량 어제도 급등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젤은 필러의 수출 실적 부진 우려에 9.08% 하락했고 메디톡스 역시 6.26%가량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CJ E&M과 로엔, 코미팜과 포스코캠텍이 오른 반면 바이로메드와 SK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원익 IPS 등은 어제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지난달 상장한 앱클로는 폴리펩티드 국내 취득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560개 종목이 상승했고 584개 종목이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하락하면서 1133.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2.4포인트 상승한 32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양장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AD칩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4차 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물인터넷용 CPU를 독자 개발한 AD칩스가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신사업 분야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4차 산업기술 관련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AD칩스는 자율주행과 웨어러블 등 사물 인터넷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 개발한 상황입니다. 또한 AD칩스는 한국형 CPU 코어 상용화 사업에서 프로세스 코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AD칩스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3%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가고 있습니다. 75원 상승하면서 2,34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동아ST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동아ST가 전문의약품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인한 호실적 전망에 어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NH투자증권은 동아ST가 3분기 매출액 1,467억 원, 영업이익은 67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무좀과 비만 등 도입 품목의 실적 기여 본격화와 작년 7월에 시작된 스티렌의 약가 인하 효과 종료, 그리고 주요 전문의약품들의 매출 안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혈압 관련 제품들의 신규 도입이 이어지면서 약 400억 원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린 동아ST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0.22%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89,600원 선에서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 종목입니다. LG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의 성장성이 더욱 부각되며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오히려 사업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판단에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10일 3분기 매출액이 15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5,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와 82%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를 내놨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이지만 가전과 TV 분야가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실적 기대치를 초과 달성 중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총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던 LG전자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2.3%가량 높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00원 상승한 89,9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는 LS산전 종목입니다. LS산전은 올해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역시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LS산전이 올 3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LS산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487억 원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정보기술 투자 수요에 힘입어 자동화 사업 부문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력인프라는 늘어난 수주 잔고가 성수기를 맞아 긍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LS산전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3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원 빠지면서 55,3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들의 현재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73.45포인트 오르면서 2954.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쿄 증시는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0년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70.25포인트 오르면서 1711.4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18포인트 내리면서 3,38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증시 개입 소식 속에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틀 연속 장중과 종가 기준 자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2,47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이 시각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지수 움직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18% 하락폭 시현하면서 2,47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은 0.6% 정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4포인트 상승하면서 670.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는 의약품이 5% 넘게 오르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가스가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1.85%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8,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3% 오른 43,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가스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11% 소폭 오르면서 9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 현재 1.1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해상 종목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56%가량 오르면서 48,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 역시 2%대 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 상승하면서 25,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NG생명입니다. ING생명은 1.79%가량 오르면서 48,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현재 1.18%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국제강이 2.45% 가장 큰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50원가량 오르면서 1,450원 선 지나고 있고 포스코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92%가량 오르면서 31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1.57% 오른 2,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 유통업과 운수창고 업종 순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1.21%가량 밀리면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자면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4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1.81%가량 밀리면서 8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1.63% 하락하면서 21만 1,0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전기 우선주입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는 1.37% 하락하면서 5만 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은행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은 0.8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이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94% 하락하면서 17,700원에, 광주은행이 0.4% 밀리면서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1.13%가량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70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1% 하락하면서 8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신고가 행진인데요. 2%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19% 상승하면서 16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69% 밀리면서 21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 역시 1.6%가량 빠지면서 1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반반 정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약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34%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46%가량 급등하면서 3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5.61%가량 오르면서 16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은 4.41%가량 상승하면서 6,64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현재 1.93%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HLB파워가 5.1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4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온입니다. 바이온은 1.49% 오르면서 1,355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와 운송, 전기전자 업종 순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0.5%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ESA 종목이 2.83%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91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는 3.1%가량 하락하면서 1,2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제조와 출판 매체, 건설과 방송 서비스 업종 순으로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4.9%가량 오르면서 16만 2,900원,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CJ ENM은 오늘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63% 밀리면서 7만 9,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역시 4%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400원가량 밀리면서 44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엔도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85% 밀리면서 93,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는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미팜은 0.28% 오르면서 35,650원에 SK머티리얼즈는 0.06% 소폭 오름세 기록하면서 17만 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현재 9시 19분 구간입니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은 현재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8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9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41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개인이 175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억 원과 149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개인이 990계약 정도 담아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293계약, 기관은 419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끌어내리고 있고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지수 흐름 마지막에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리포트는 KB증권에서 나온 한국철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익 성장 지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개선의 이유로 내수철강 가격의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철강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은 내수 철근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철강 제품 수요량 중에서도 철도와 건설 등의 수요량은 2016년 이후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수에서 판매되지 못했던 중국의 수출 제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고 2016년 3분기 후반부터는 국내 유통 단가의 상승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수입하는 철근 수입량은 9만 2천 톤이며 평균 단가는 톤당 482달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철근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가 넘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이후에도 중국의 내수, 철도, 건설 등의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중국과 관련된 내수 철근 가격의 상승 이야기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배당 정책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강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배당 정책이라고 리포트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향후 이익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전년 대비 주당 배당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주당 배당금 900원은 현재 주가에서 시가 배당률 2.3%가 확보됩니다. 주당 배당금 900원 이상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중국 제품이 국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국 내수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제품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철근 수요 증가 지속 여부도 한국철강의 이익 성장 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1대1로와 흉안신구 건설 계획은 한국철강에게 잠재적인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한국철강에 대해서 현재 주가 기준 27.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49,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한국철강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강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8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하락하면서 39,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강 종목 주가 흐름 체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LS선전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실적 개선은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인 437억 원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특히 매출액은 5,77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7.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IT 설비 투자의 확대와 아시아양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마진의 국내 매출 확대와 2016년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전력 인프라의 흑자 전환, 그리고 융합사업의 적자 축소, 국내 자회사의 실적 개선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와 관련된 영업이익과 매출액 수치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31년 목표 최대 수요를 100.5기가와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치 대비 13.2기가와트의 최대 수요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62.6기가와트까지 증설해서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는 EMS, 저장의 ESS, 변환의 PCS 등 디지털 전력기기가 필요합니다. 신에너지 설비와 전력계통을 연결하기 위한 기존 교류 전력기기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직류, 송배정망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요. 18년 이후에는 고가의 디지털화된 전력 제어 기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설비 보조금, 전기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증가와 기간 연장, 설치 의무화 확대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가 본격화되면 전력 인프라와 융합사업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레벨업된 전력기기와 자동화의 실적도 상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 영업이익 64% 증가, 두 번째는 2018년 매출 7%, 영업이익은 11% 성장 전망, 세 번째로 2018년 12개월 선행 EPS 기준 PER 13배로 2018년에서 2016년 평균 PER 19배 대비 저평가 매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LS산전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LS산전 종목입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는 55,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LS산전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녹십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실적 흐름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가 매출액은 3,559억 원, 영업이익은 328억 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상회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3,53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사업부인 혈액제제 매출은 865억 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제제 매출은 834억 원을 기록하면서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달실이 신규 매출 효과가 105억 원가량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가 인하와 경쟁 품목 출시에 따른 비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매출 감소로 처방의약품의 매출은 687억 원 정도 2%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출은 501억 원으로 11%가 넘게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1%대 상승과 백신 제제의 물량 증가 때문이다라고 리포트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62억 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개발비가 348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3분기와 관련된 전망치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4분기와 관련된 이야기,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3,500억 원,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혈액 제제 매출은 777억 원, 백신 제제 매출은 600억 원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은 771억 원, 처방의약품 매출은 688억 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경상개발비는 395억 원으로 약 50억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하반기 면역 결핍 치료제의 미국 FDA 품목 허가가 예상되고 있고 분기 평균 3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편 적용 시점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기존 21만 5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7%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녹십자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녹십자 종목입니다. 오늘 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권사로부터 독감 백신 성수기에 따라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0만 7,5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녹십자 종목 현재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만도에 관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할 실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먼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3분기 매출액은 1조 3,820억 원, 영업이익은 576억 원으로 매출액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가량의 낙폭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중국 시장에서의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현대와 기아차의 중국 생산 대수가 각각 18만 9천 대와 8만 215대로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로 감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대비로는 가동률이 상승한 것이 뚜렷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도는 이미 중국 시장 내 로컬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분기 대비의 실적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 미국 공장에서는 감산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 내에서 재고 누적으로 인해서 3분기 알라바마와 조지아 공장의 감산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바마 공장의 출고 대수는 전년 대비 26%가 넘게 감소했으며 조지아 공장의 출고 대수는 전년 대비 19% 가까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모델 교체로 인해서 GM향 출고 역시 부진했을 것으로 리포트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분기 대비해서 감익폭 확대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내놓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다변화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현대기아차 중국 부진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상대적 강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를 저점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출고 판매 대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로컬 업체들의 판매 성장성은 연말로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 영업이익 감소폭은 3분기에 마이너스 23.1%, 4분기에는 마이너스 34.5%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도는 다변화된 매출처와 차별적인 ADAS 기술력 등을 보유해서 포트폴리오 매력은 높습니다. 또한 현재 2018년 기준 PER 13.5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페어 밸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반도 종목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거쳤지만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던 만도 종목입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2.0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만 5,5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인도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만도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분기 만에 연간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39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55% 내린 27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8.85% 늘어난 1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 잠정치는 38조 4,600억 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을 가뿐히 달성했습니다. 직접 연간 영업이익 최대치는 2013년 36조 7,900억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의 대안주로 부상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3.50% 오른 1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또 바이오시밀러 멀티플 재평가, 금리 상승 사이클로 연초 대비 삼성전자는 51.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1.2%, 삼성 SDS는 31.4%, 또 삼성생명은 11.3% 상승했다며 이에 비해 모 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폭은 13.9%에 불과하기에 순자산가치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61%를 포함해서 삼성생명 19.4%, 삼성 SDS 17.1%, 삼성바이오로직스 4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사흘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약주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현재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7.80% 오른 16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지난달 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셀트리온 제약 제네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정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액정 표시 장치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10일 장 초반부터 약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확인해 보시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 1.74% 내림세 이어가면서 28,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은 90%가량이 LCD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수급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9시 43분 구간인데요.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13.93%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1,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22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8.92% 오름세 이어가면서 3,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국제의약품입니다. 오늘 약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7.69% 오름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310원 오른 4,3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7.38% 내린 1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모 화학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하는 모습 시연해주면서 1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7.09%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비스타입니다. 5.29% 내림세 이어가면서 2,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루멘스입니다. 22.86% 오름세 이어가면서 3,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장 전일 대비 72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에서 소개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2등을 달리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14.58% 상승률 보여주면서 1,3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11.53% 오른 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9,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트리입니다. 네, 현재가 7,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8.12%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입니다. 10.68% 오른 2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연희정보통신입니다. 6.62% 내림세 이어가면서 1,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제스타입니다. 6.98% 내린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스페로글로벌입니다. 전일 대비 130원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전일 대비 5.83%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코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 종목 5.82% 내린 1,375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오전장부터 음봉을 길게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85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앱클론입니다. 5.67% 내린 2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2% 내린 2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와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지난 7월 25일에 세웠던 역사적인 장중 고점 2,453.17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도 뛰어넘으면서 돌파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는 여전히 반도체 경기이며 기타 수출 경기 호조 역시 이번 강세장의 조연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는 리포트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위험 등이 증시에 껄끄러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출중한 주연의 행보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2일 어제 코스피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IT의 낙수 효과 없이도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향후 순환매에 희망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의 코스피 시장을 리포트의 시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내외 증시는 테크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랠리를 보인 지난 4월과 5월 초 그리고 7월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하반기 반도체 경기 기대가 높아진 이번 랠리는 11월까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분기는 지난 분기 실적 랠리와 비교할 때 삼성전자 고유 실적에 대한 신뢰는 더 고조된 반면 증시 주변 환경의 부담은 다소 커진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눌렸던 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갑자기 표출되고 있어서 코스피 20일 이격 105 정도, 지수 환산 2,500선에서는 지수 숨고르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다음 주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열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 실적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금융주에서는 대체로 상업은행은 부진, 자산운용사와 IB는 양호한 실적의 대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주목할 경제 지표로는 중국과 유럽의 물가 지표와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중국의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에 이어서 주요국 물가와 산업 지표는 경기 신뢰와 통화 긴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통화 긴축과 유동성 위축은 다소 먼 재료이고 경기와 기업 실적은 당장 눈앞의 재료이므로 금리가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개막되는 중국 19차 당대회는 전주에 시작된 중전회의에 이어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장기 성장률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일에 예정된 한국통화정책회의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재료보다는 여전히 기업 실적이라는 현실 기반의 재료가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도 대내외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쉬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 소식 챙기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개장 시간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14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실적 전망치 평균도 훌쩍 넘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세에 더욱더 견인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